현역가왕 반전의 1위, 최고 시청률 11.7%라는 우픈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역가왕을 참 응원하는 시청자의 입장인데, 사실 이런 기사 타이틀을 보면 좀 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뭐 요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고 시청률 11.7%를 달성했다라는 저 발언 자체가 사실 아마 꾸준히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실 겁니다. 정말 최고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민망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처음에 방영했었던 8%대 그리고 계엄 선포로 인해 4.4%로 떨어졌던 2회차를 제외하고선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6회차 때 10.5%로 내려앉았다가 7회차, 8회차 시청률이 똑같죠? 어떻게 0.1%도 늘지 않았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참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역가왕의 현실이다. 그놈의 꼼수, 그놈의 편파 판정, 그리고 어그로 낚시성 방송에 이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신승태 씨가 당연히 반전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현역가왕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가보면 신승태 가수님을 응원한다, 이런 게시물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신승태 가수 역시 바로 전 회차에서 어땠습니까? 탈락 후보였습니다. 20명 중에 17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현역가왕이 노리고 있는 시청률을 위한 낚시성 꼼수 방송이다. 편파 판정 또는 이런 시청률 확보를 위한 판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갈수록 좀 더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느껴집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라고 광고를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끼를 품었던 꼴찌들이 한판 뒤집기를 해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황민호, 에녹, 신승태 전부 다 앞에 말씀드렸던 하순위죠. 17위의 신승태, 19위의 에녹, 20위의 황민호, 이렇게 순위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300점이 넘는 고득점을 받으면서 순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참 황당한 건요, 이게 우리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여진 예고편만 봐도 어떻죠? 기권자까지 발생했다라는 썸네일로 이미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약 4시간 전쯤에 9회차 예고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예고편에 최수호가 자진 하차를 하고 진혜성, 에녹이 탈락하고 황민호도 탈락하고 송민준도 탈락하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다 이 예고편 때문이죠. 자, 이 예고편이 투명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대놓고 낚시, 어그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번 방송회차 때 보여졌었던 이 점수차 순위가 정말 올바랐느냐, 이게 맞느냐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최수호 씨 같은 경우가 4.9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진혜성 가수가 11만 회, 그리고 김경민 가수가 1.3만 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봐도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최수호, 진혜성, 김경민 세 사람 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해되기 좀 어려웠다라고 했던 가수가 김경민 가수거든요. 물론 김경민 씨가 노래를 못했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자, 이 조회수를 보면 1.3만 회에 불과합니다. 이 유튜브가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무조건 팬이 많고 무조건 인지도가 높으면 조회수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 결코 그렇지가 않느냐? 사실 이 가수의 노래가 정말 감격과 감동을 줬다면
인지도가 높지 않고 팬덤이 높지 않더라도 유튜브의 조회수는 올라가는 법입니다. 김경민 씨 노래 무대가 어떻게 1.3만 회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뭔가 점수에 편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가수 중에 두 사람이 박서진, 환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무대 조회수를 보세요. 에녹이 9.7만 회, 박서진이 16만 회, 환희가 10만 회입니다. 인지도도 높고 실제로 방송을 보시면서 아, 노래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승태 가수의 인지도가 김수찬님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 보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조회수는 5배가 넘게 납니다. 김수찬 1.9만 회, 신승태 10만 회, 강문경 18만 회. 자,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 정도 실제 그 가수의 노래 무대의 평가에 비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천정부지로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 다음 주 예고편에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가수 송민준, 성리, 재하, 김중현, 신유, 자, 이런 가수들의 노래 무대가 쫙 펼쳐지고 결국 최종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이 20명 중에 11명이 합격하고 9명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 현역가왕은 갑자기 뜬금없이 4명을 붙였습니다. 요걸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왜 11명이 아니고 14명으로 3명이 추가 합격되느냐.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을 결승전 무대 때문입니다. 자, 결승전 무대. 이 결승전 무대에 총 10명, 탑10이 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탑10이 선정이 되려면 11명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결승전 무대에 가기 전에 준결승 무대에서 14명이 경연을 하여 4명이 탈락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 무대에서 탑10이 아니죠. 탑7이 선정이 되고 4명이 탈락한 결승 무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탑10이 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11명만이 합격한다라고 했었던 이 무대가 14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 3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최종 탈락 6명의 그럼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냐. 정말 흔히 말하는 진혜성, 송민준. 여기에 예고 영상에서 우리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담한 표정을 지었던 몇몇 가수가 있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가수가 누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김준수. 그리고 에녹. 그리고 최수호. 자, 이렇게만 잡아도 벌써 5명의 모습이 눈에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명 중에 1명이 탈락한 게 아니냐, 또는 송민준 가수와 함께 있었던 박구윤, 성리, 이 중에서 1명이 더 있는 게 아니냐, 자, 여러 해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예고편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에녹, 진혜성 둘 중에 1명이 탈락한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기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진 기권자가 나왔는데 그 자진 기권자가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나왔었던 최수호 씨가 자진 하차, 기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당초 이렇게 엉망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준결승전에 가면요, 이 대국민 투표 순위대로 사실 제가 볼 땐 탑10 선정이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모든 경연 프로그램은요, 결국에는 대국민 투표, 국민들, 시청자들의 손으로 뽑은 가수가 탑10에 선정이 되어 최종 탑7,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탑3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팩트인데 지금 점수를 받고 고득점을 받아 높은 순위에 있는 가수들 뭐 나태주 씨 아예 없죠. 이거 나와있던 이 순위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유, 한강, 노지훈 자 이런 가수들 여기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한강은 그래도 5위에 있어요. 하지만 노지훈 가수, 나태주 가수 이 대국민 투표에 없습니다. 실례로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진혜성 씨조차 대국민 투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뭐 말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환희 씨도 여기 없는 걸 보면 결국 대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준결승 무대부터는 이 순위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직전까지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 가수들은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명의 가수들, 지금 제가 5명만 꼽아드렸죠? 최수호, 에녹, 김준수, 송민준, 진혜성. 여기에 최종 탈락자 한 명이 김수찬 씨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씁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연예인 판정단의 잣대로 인해서 이 최종 탈락자와 진출자가 가려지게 된다. 물론 여기 현장에 있는 관객분들의 점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관객분들이 모든 시청자들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점수 판정을 낼 때 빨리 대국민 투표가 적용이 일찍부터 돼야 한다. 준결승전이 아니라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이 본선 무대부터 대국민 투표 점수가 합산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 전부터 대국민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대국민 투표가 매주 적용되는 점수를 포함시켜야 정말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현역가왕의 시청률은 계속하여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아무리 가수들을 응원하고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의 점수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게 되냐라는 겁니다. 특히 정말 소문대로 진혜성 씨가 실제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유튜브 조회수도 높고 특히 팬덤이 거대했던 이 진혜성 가수의 팬덤분들은 들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디 뭐 그뿐입니까? 송민준 가수는 또 다른가요? 송민준 가수도 일본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수 씨는 국보급 문화재 아닙니까? 에녹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최수호 씨가 정말 자진 하차를 하는 건 맞을까요? 자, 이렇게 최종 명단 6명의 스포일러가 있었음에도 이것조차 불안정할 정도로 현역가왕의 이 낚시성 방송, 편파 판정은 큰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점 만점 중에 352점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제외한 뒤집기 한 판의 이 마스터단의 전체 총점이 360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52점을 받았으니 신승태 가수가 얼마나 높은 고득점을 받았는지 아시죠? 17위에서 2위까지 껑충 순위가 뛰어 올랐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신승태 가수도 결국 준결승 진출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3차전 1라운드에서 17위라고 하는 아쉬운 성적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방출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 방출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 바로 신유 가수와의 한곡 대결이었을 겁니다. 당시 무대가 끝나고 내가 너무 약했나? 라며 자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혼신의 힘을 쏟아낸 무대가 마스터단의 극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남다른 곡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압도적인 점수 352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 최고점이에요. 360점 만점이 아니고서는 신승태 가수의 점수를 앞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중간 순위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제외한 총점 475점으로 2위를 달리게 됐죠. 1위가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았던 나태주 씨가 299점을 받으면서 총 566점으로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제외하고서는 1등을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500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에 근접하거나 500점을 넘기게 되는 총점일 경우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떠나고 본다 하더라도 유력하게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신승태 가수조차 왜 준결승전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냐? 자, 박서진 씨 무대를 보면 장구 없이 정면 승부를 펼쳤다라며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열창했습니다. 자, 아실 거예요. 박서진 씨는 애당초 탑3에 위치를 했습니다. 나태주, 김수찬에 이어 3위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3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 준결승 진출이 거의 당연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서진 가수가 점수를 몇 점을 받게 됐습니까?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박서진 씨의 점수가 우리의 생각만큼 300점을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점수가 사실 300점을 넘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박서진 씨 사실 무대 끝나고 굉장히 극찬을 받았거든요. 신께 감사드려라 이런 평까지 받았는데 이 박서진 씨가 정작 이 마스터단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고 나서 받은 점수는 299점이었습니다. 300점이 채 안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에게 299점을 더하면 바로 496점이 됩니다. 그러니 신승태 가수가 475점으로 중간 순위였는데 박서진 씨에게 순위가 밀려버리고 말았죠. 물론 11위 안에만 들어가면 준결승 진출자가 확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승태 가수는 사실 11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참 황당했던 게 이번 현역가왕 뒤집기 한판에서는 적어도 가수들의 무대는 다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근데 이걸 또 한 줄을 밀어버립니다. 가수들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앞에 그 전주차에 있었던 7회차 방송분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8회차에 이어 9회차로 넘겨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자아내고 있고, 자, 김경민 가수의 무대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점을 받았죠? 312점을 받았습니다. 300점을 넘겼어요. 박서진 가수가 299점이었는데 김경민 가수가 312점, 환희의 점수가 300점을 훌쩍 넘었다라는 건 이거 사실 박서진 씨 팬분들 입장에서도 신승태 가수의 팬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평가단에 비해서는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김경민 가수의 무대 준결승 진출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끝으로 갑자기 방송이 끝이 납니다. 황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몇 명의 무대가 있었습니까? 나태주, 김수찬, 박서진, 환희, 노지훈, 최수호, 그리고 나아가서 진혜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애녹, 황민호.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11위 밑에 있는 순위, 박구윤 씨와 재하 두 사람을 제외하고선 진혜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애녹, 황민호, 그러니까 전부 다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수들 위주로 방송이 됐구나.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시청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연을 한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서 방송이 된 게 아니라 딱 봐도 미리 촬영해 놓은 방송분을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수들 위주로만 방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여기에 안 나온 재하, 박구윤, 김중현, 김준수, 성리, 한강, 송민준, 신유, 이 가수들의 노래 무대가 남겨져 있다. 딱 절반 방송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10개의 무대가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딱 봐도 다음 주에도 거의 이제 방송이 끝나는 한 12시 20분 다 됐을 때쯤에 탈락자 발표가 되고 추가 합격자 발표는 또 안 하겠죠. 네.
제가 볼 때 거의 한 90%입니다. 90%로 그렇게 방송을 질질 끌어갈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앞서서 신승태 가수도 심지어 박서진 씨도 장담을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십시오. 요동치는 경연이라고 해서 이제 송민준 가수, 성리 가수, 재하, 김중현, 신유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뒤집기 한판답다. 완전 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졌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죠. 당연히 가수들의 표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방청객들의 증언만 살펴봐도 순위가 정말 공평성 없게 엉망진창으로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뒤집기 한판 무대, 준결승전 진출 직전에 있었던 이 무대에서 최악의 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내 가수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집기 한판으로 완전히 뒤바뀐 결과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면 모든 가수들이 해탈한 표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정으로 점수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종 방출자의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진혜성 가수도 사실상 장담 못하는 표정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예고편에 보면 송민준 가수와 포옹을 하면서 고생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혜성, 송민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탈락 아니냐. 자, 우선 진혜성 가수가 최종 방출자 명단에 올라간다라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최종 7위까지 올라간 성적이거든요. 1라운드가 132점이었지만 진혜성 가수가 아직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473점을 받으면서 7위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방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진혜성 가수가 탈락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합격자에 올라갈까요? 자, 이 기사를 좀 보세요. 제가 왜 스포일러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고편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예고편에서 신동엽은 준결승 진출자가 14명이라고 말했다. 본선 3차전 순위에 따라 11명은 직행하고 9명은 방출 후보가 되어 남은 3자리를 걸고 경쟁을 하게 된다. 추가 합격자 3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혜성, 애녹 중에 1명이 떨어진다고? 라는 박현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둘 중에 1명이 탈락한다라고 돼 있는데 애녹이 울며 주저앉잖아요. 그럼 누가 탈락했겠습니까? 진혜성 가수가 탈락을 했다. 그래서 송민준 가수와 뒤에서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런데 14명이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분명히 11명만 진출할 것처럼 이때까지 방송이 됐지만 실상은 14명이 진출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6명만이 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 6명이 앞에 말씀드렸던 신승태 가수, 노지훈 가수, 성리 가수, 황민호 가수,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진혜성 씨가 들어가느냐, 박구윤 씨가 들어가느냐, 김수찬 씨가 들어가느냐, 재하가 들어가느냐,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과가 지금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제가 누구라고 예상을 하느냐? 신유 가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 가수가 탑10 스포를 했잖아요. 자신이 준결승전에 진출을 한다. 즉 결승전 무대만을 남겨두고 탑7 선정에 직전에 녹화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방청권에 대한 이야기가 팬카페에서 번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페 관리자라고는 했지만 신유 가수는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되고 만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몇몇 분들이 혹시 이 장면이 신유 가수가 기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이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빗발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알다시피 국악 천재 아닙니까? 국악 트롯의 어떤 차세대 스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라운드 점수로 충격을 받았던 신승태 가수는 사실 힘을 쫙 뺀 발라드 트롯을 선택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죠. 새로운 스타일로 했는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최수호 가수 역시 기존 국악 트롯을 내려놓고 남진마저 어렵다고 평가한 내 영혼의 히로인을 선곡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서 평소 불러보지 않은 스타일의 노래 탓에 연습 중에 고충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졌지 않습니까? 특히 윤명선 작곡가의 평가에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비단 두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요번에 가장 또 방송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 환희, 박서진 두 사람의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무기를 벌인 박서진 씨의 노래 장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승부를 봤었던 이 노래 엄청났지 않습니까? 신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심사평에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잖아요. 당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희는 R&B를 빼고 노래를 불렀고 가수 생활 최초로 정통 트롯으로 도전을 했지만 글쎄요, 뭐 이 R&B 창법을 빼라고 한 것이 아마 득이 됐을지 독이 됐을지는 바라보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박서진 씨 역시 장구를 내려놓아도 저런 노래가 나오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각오로 무대에 섰지 않습니까? 결국 마스터의 신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찬사에 눈물바다가 또 되었고 박서진 씨가 사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가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박서진 씨와 함께 이 흔한 말로 낙하산이다 라는 비판을 들었던 가수가 한 명 더 있죠. 신유 가수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현역가왕 탑10 스포 논란이 터졌다. 방청권 수령 없었다. 소속사도 몰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유 가수는 하차시켜야 된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어요. 알고 보니 현역가왕 결승전에 진출한 탑10에 든 사실을 신유 가수가 스포일러 했다가 사과를 한 겁니다. 또 확인되지도 않은 결승전 방청권을 팬들에게 나눠주려 했었다라는 일에 대해 해명까지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보면 신유와 소속사는 결승전 방청권과 관련한 티켓을 수령한 적이 없다. 결승전 방청권을 나눠주려고 했었던 신유의 공식 팬카페 관리자는 신유의 팬으로 소속사도 모르는 일이다. 팬카페 관리자가 통상 결승전에 가족 및 지인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 초대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방청권을 나눠줄 팬을 모집했던 것 같다. 사과문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기점으로 소속사는요, 현역가왕이 녹화 한 번 남았다고 합니다. 이미 1월 7일 날 탑10에 선정하는 녹화와 방청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녹화 한 번분은 딱 결승전 무대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스포일러에 지금 민감하잖아요. 근데 신유 가수가 결국 탑10 안에 들었다라는 스포일러가 이미 방송 전에 나와 버렸던 겁니다. 결국 신유 팬카페 관리자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며 사과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가수와 소속사 식구들은 이런 경연을 처음 하다 보니 투표권이 없는 조건이라면 팬들을 모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스포의 가능성과 방청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제작진과 소통 없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하지만 결국 취재진은요, 소속사 측과 팬카페 사과문, 관리자의 방청권 초대 시도를 통해 신유가 탑10에 선정된 스포일러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강력한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우려했었던 신유 가수가 결국 준결승 진출까지 하여서 탑10에 선정되는 결승 무대까지도 지금 바라볼지 모른다라는 스포일러가 하필 신유 팬카페에서 나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상에선 뒤집어졌습니다. 신유 가수가 애당초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탑10에 선정되어서 결승전에서 탑7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방청권 초대권으로 스포일러를 했다? 야, 이거는 사실 잠재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나 대국민 응원투표 6주차 합산 결과도 5주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에 박서진 씨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부터 조금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송민준, 재하, 김중현, 한강, 김경민, 성리, 박구윤, 김수찬, 최수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라던가 뭐 진혜성 씨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 이번 뒤집기 한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땠죠? 정말 말 그대로 뒤집기 한판이 되고 말았다. 이 노지훈 씨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263점. 사실상 제가 볼 땐 방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애당초 노지훈 씨가 준결승전까지 진출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유 가수가 사실 본의 아닌 스포일러가 터지면서 이 11명 안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탑7까지 준결승전 진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노지훈 씨가 떨어질 확률은 너무 높아졌다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사실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등장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김수찬 씨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방송을 나오기 싫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라고 나와서 김수찬 씨도 열창을 하여 높은 배점을 가져갔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20명 중에 상위권으로 뛰어나게 대단한 느낌은 아니지만 김수찬을 대체할 수 있는 현역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구간이 아쉬웠다. 그런 평가와 함께 3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수찬 씨도 사실상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손꼽혔다. 자, 결국 이 뒤집기 한 판에서 300점을 넘기지 못하면요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강문경 가수. 안 좋은 목 상태였지만 뭐 최고의 관객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혀 바뀐 밝은 표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배점인 322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너무 신나했죠. 강문경 씨가 사실상 이 준결승 진출자로 급부상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 뒤를 이은 신승태 가수는 노래하는 마술사와 같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 높은 배점 352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죠? 굉장히 높은 점수에 올라갔다. 하지만 나태주 씨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김수찬 씨와 마찬가지로 제가 분명히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낚시성 어그로, 그러니까 탈락자와 진출자가 완전 순위가 뒤바뀌는 그것을 위해 나태주, 김수찬 이런 기성 가수들이 순위권이 높았을 뿐 노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뒤집기 한 판을 통해 완전 뒤바뀐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태주 씨도 30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며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애녹 가수는 어떻습니까? 애녹 가수 무조건 제가 탑7 진출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343점의 높은 배점을 받고 감탄에 감격을 하며 엄청난 또 뒤집기 한 판을 보여줬습니다. 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박서진 씨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목소리로 승부를 본 이 노래 무대에 관객들도 심사위원단들도 감탄을 하면서 이 박서진 씨가 그간 힘들었었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오히려 자신의 음악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신께 감사드려야 하는 자신만의 노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관객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당연히 300점이 넘을 줄 알았는데 299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는 아시다시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녹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탑7에 진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다. 299점이지만 앞에 받았던 점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서진 씨도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정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환희 씨의 무대인데 이거 좀 말이 많죠. 이 심사위원단들이 굉장히 감탄했어요. 물론 환희 씨가 노래를 못 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불렀어요. 근데
정말 이게 이렇게 높은 점수인 339점까지 받을 만한 무대였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현역 가수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여기에 에녹, 나태주 이런 가수들의 표정을 보면 와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라는 표정이 눈에 보여지죠. 이 마스터단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환희 씨도 무조건 탑7에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황민호 군의 점수가 어땠습니까? 343점으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1라운드 때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600점 만점 중에 300점을 넘겼음에도 사실상 너무 낮은 29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실상 좀 이길 수가 없는 점수를 받았다. 300점을 넘겼음에도 황민호 군의 탈락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최수호 씨 없었습니까? 최수호 씨도 새롭게 바뀐 정통 트롯만의 자신만의 노래 무대 스타일로 예의범절과 점잖은 느낌을 빼달라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화랑이 등장을 했다. 다만 신승태, 김준수 두 사람처럼 자신만의 한을 담은 모습을 갖춘다면 완벽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받으면서 역시나 339점. 굉장히 높은 배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준결승 직행을 거의 확정지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덤 분들이 좀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가수가 진혜성 가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진혜성 가수가 자신은 진짜로 정통 트롯을 좋아했다라면서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무명 시절부터 이렇게 정통 트롯을 불렀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는데 남진님과 서른도님의 극찬을 받아요. 맛이 제대로 난다. 트롯을 진짜 잘한다. 트롯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런 극찬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진혜성 씨도 이 탑7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실시하지 않았나. 다만 계속되는 비브라토의 문제점을 지적받게 됩니다. 어쨌건 340점이 넘게 되면서 순위가 뒤바뀌죠. 강문경 씨가 8위, 에녹이 9위, 진혜성이 7위, 나태주가 여전히 1라운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1위. 요동치는 순위의 성적을 보여줍니다. 이 노지훈 씨는 아직 남아있는 다른 가수들의 무대까지 합치고 난다면 사실상 11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역가왕이 얼마나 준결승전 진출 직전에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높이 있을 순위의 가수가 아닌 가수를 올리고 높이 있어야 하는 가수의 순위를 낮추고 거기에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제대로 초반에 보여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질질 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역가왕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뭐 당연히 어그로 기사로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회차를 통해 미스터 트롯을 이기고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앉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현역가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뒤집기 한판 무대를 원래부터 예고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딱 준결승전 직전에 이 무대가 펼쳐진 것, 앞서 있었던 한국 대결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 편차가 있었던 것 등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준결승 진출 전에 엄청난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연출을 하여서 시청률을 대거 끌어오기 위한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신동엽 씨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극찬한 본선 3차전 2라운드 알다시피 8회차에 방영된 뒤집기 한판 무대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현역들의 모습이 심장을 쫄깃하게 한다. 솔로 무대로 꾸며지는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을 통하여 얻은 평가단 점수로 자신의 등수를 예상하면서도 국민평가단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끝까지 마음을 졸인다. 뭔 얘기입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결국 현역 가수들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열광을 보냈다.
웃고 있지만 불안하고 기립박수를 보내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모습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작진은 당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는 21일 방송될 8회차에서는 준결승의 티켓을 두고 펼치는 엔드게임다운 넘사벽 무대들이 역대급 눈호강을 펼쳤다. 일각에선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현역 가수들을 바싹 쪼을 수 있는, 바싹 긴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탈락 위기 아니겠습니까?